지금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던 한 남자가 조용히 로봇을 입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장애물을 피해 걷고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 옆으로도 움직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그것도 100% 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MIT 교수인 제가 직접 확인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이 영상은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닙니다. 사람을 일으킨 진짜 한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에 사는 앨런 슈워츠입니다. MIT 기계공학과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는 교수죠. 20년 넘게 이 분야에 몸담아왔고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MIT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대학원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연구 환경도 그렇고 기술 수준도 미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아침 실험실 회의에서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흥분해서 말하더군요. 교수님,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놀라운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대요. 휠체어 사용자가 직접 개발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웨어러블 로봇을요?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해도 완벽하지 못한 기술을 말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루카스 레이든 교수가 제 마음을 대변하듯 말했죠. 한국은 조립은 잘해도 창조는 못하지 않나요? 우리 기술을 베끼는 것 아닐까요? 루카스는 MIT의 젊은 스타 교수입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잘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나라지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직 어렵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특히 웨어러블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본 연구 환경을 떠올려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마 일본이나 독일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거 아닐까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자료를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웨어러블 로봇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신경계와 근육의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하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필요하죠. 그걸 한국이 갑자기 해냈다고요?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아직 완벽하지 못한 기술인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떨쳐버렸습니다. MIT의 자부심이 그런 의심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과거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만난 한국 연구자들은 열정적이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했어요. 연구 장비도 낡았고 환경도 열악했죠. 그래서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건 미처 몰랐어요. 이틀 후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보낸 공개 테스트 영상이었어요. 제목을 보고 한숨이 나왔죠. 또 과장된 홍보 영상이겠구나.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장면부터 제 예상과 달랐어요. 휠체어에 앉은 한 연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우라는 이름의 박사였죠. 그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 서진우입니다. 직접 착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간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직접 로봇을 개발했다고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서진우 박사가 로봇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자연스럽게 로봇을 몸에 장착했죠.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정말로 일어섰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서진우 박사가 걷기 시작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피하고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 옆으로도 이동했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이 로봇은 12개의 구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죠. 서진우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산 기술이라고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로봇이었습니다. 급히 루카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루카스, 카이스트 영상 봤나요? 아, 그거요? 아직 안 봤는데요. 어떤가요? 루카스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무관심이 느껴졌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루카스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저는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분석했죠. 서진우 박사의 걸음걸이, 로봇의 움직임, 균형 잡는 방식,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이건 연출이나 조작이 아니라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MIT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도 완벽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해낸 거였어요. 다음 날 루카스가 연구실에 왔어요. 앨런, 그 영상 봤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떤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여요. 뭔가 연출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기술일 수도 있죠. 루카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출이라기에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개발자가 직접 착용해서 보여줬어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직접 말이죠. 하지만 루카스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래도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설 리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우 박사가 걷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감정, 로봇과 함께 걷는 자연스러운 모습.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꿈을 현실로 만든 순간이었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카이스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논문, 특허, 기술 발전 과정, 모든 걸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구나. 특히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는 우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이메일을 써서 카이스트에 보냈어요. 방문하고 싶다고, 그들의 기술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이죠. 제 오랜 편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것은 20년 만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기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건물들, 깔끔한 도로, 첨단 기술이 곳곳에 보였죠. 이게 제가 기억하는 그 한국이 맞나 싶었어요. 카이스트에 도착했을 때 서진우 박사가 직접 맞이해 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를 보니 며칠 전 영상이 떠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슈워츠 교수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 박사의 인사가 정중했어요.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세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이지만 최선을 다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실로 들어가자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자예요.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죠. 그녀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 로봇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진우 박사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 다시 걸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싶었죠. 그의 말에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MIT에서 우리는 기술 자체에 집중했어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강한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진우 박사는 달랐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은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기술로 누군가를 일으키는 게 목표예요. 로봇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실제 로봇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진우 박사가 다시 착용해 주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로봇을 입고 일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기쁨과 희망이 섞인 표정이었죠.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진우 박사가 한 걸음씩 걸으며 말했습니다. 자유로워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도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MIT에서 우리가 놓친 게 뭔지를 말이죠. 우리는 기술의 완성도만 추구했지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먼저였고 기술은 그 다음이었어요. 연구실을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들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20년 전 제가 본 한국의 연구 환경과는 차원이 달랐죠. 오히려 MIT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하루였어요.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철학이 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죠. 이튿날 오전 진우 박사가 로봇의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터 보시죠. 완전히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그가 손에 든 작은 모터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정밀도가 놀라웠거든요. 정말 국산인가요? 일본이나 독일 부품은 전혀 안 쓰셨다고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감속기부터 센서까지 모든 부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믿기 어려웠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진우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해외 부품에 의존했었죠. 하지만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공급이 중단될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국산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MIT에서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 부품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정밀 모터나 센서 같은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수입품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든 게 자체 기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국산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물었어요. 다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성능이 떨어지기도 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진우 박사가 또 다른 부품을 보여줬어요. 이 센서는 우리가 3년간 개발한 거예요. 사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만져보니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손가락을 살짝 대기만 해도 즉시 신호가 나타났죠.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제가 놀라며 말했어요. 진우 박사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기술을 가졌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실 한편에서 다른 연구원들이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더 가볍고 더 효율적인 모델이었죠. 저는 그들의 작업 방식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창의적이었어요. 국산 부품의 장점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다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급 안정성이 있어요. 언제든 필요할 때 바로 조달할 수 있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해외 부품은 그게 어렵거든요. 진우 박사가 덧붙였어요. 비용도 장기적으로는 더 저렴해요. 처음에는 투자가 많이 들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훨씬 경제적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자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MIT에서는 최고의 부품을 찾아서 조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스스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국산화가 가능했던 비결이 뭘까요? 제가 궁금해했어요. 진우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연구자들의 의지가 컸어요. 우리 기술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마음이었죠. 오후에는 부품 제조 공장도 견학했습니다. 놀랍게도 대학 내에 작은 공장이 있었어요. 연구와 생산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런 시스템은 MIT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설계하면 바로 여기서 만들어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수정하고 개선된 버전을 다시 만들죠. 이런 빠른 피드백이 기술 발전의 핵심이에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MIT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썼어요. 특히 국산화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놀라웠다고 전했죠.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카스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였어요. 동료 교수가 뉴스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죠. 루카스가 또 문제를 일으켰네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아직도 선진국을 베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루카스의 이런 발언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현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급히 루카스를 찾아갔어요.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루카스, 이 인터뷰 기사 봤어요?
제가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뭐가 문제죠? 사실이라고요? 당신은 직접 가서 본 적도 없잖아요. 제가 따졌습니다. 루카스가 비웃듯 말했어요.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있나요? 한국이 우리를 뛰어넘을 리 없잖아요. 앨런, 당신도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루카스는 숫자와 데이터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봤죠. 진우 박사의 절실함, 다은 연구원의 열정,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술이 실제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진짜 과학이었습니다. 루카스, 과학자라면 편견 없이 사실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죠. 한국은 항상 우리 기술을 따라왔으니까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느꼈어요. 일주일 후 MIT에서 국제 웨어러블 로봇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카이스트를 방문하고 온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청중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온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진우 박사의 로봇을 착용하고 걷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기술의 특별한 점은 성능이 아닙니다. 철학이에요. 한국 연구자들은 기술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고 모든 부품을 국산화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죠. 루카스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이자 인류애입니다. MIT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 연구자들이 다가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유럽의 한 교수는 한국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발표 후 루카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앨런, 좀 과장된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신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날 밤 진우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발표에서 카이스트 기술을 소개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죠. 곧 답장이 왔어요. 교수님 덕분에 세계에 알려져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편견 없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유럽 재활의학회에서 카이스트 로봇에 대한 공식 문의가 들어왔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기술 협력을 제안했죠. 제가 발표에서 소개한 한국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일주일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재활병원에서 카이스트 웨어러블 로봇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거였어요. 척수 손상 환자 15명이 참여했는데 모든 환자가 로봇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한 환자의 인터뷰를 봤어요. 10년 동안 휠체어에만 의존해 살았는데 이제 제 발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와 손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연이어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재활센터에서 도입 문의가 왔고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공식 미팅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중동의 한 왕실에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노르웨이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스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전직 올림픽 선수가 카이스트 로봇을 착용하고 다시 걸었다는 거였죠.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MIT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학과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앨런, 카이스트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MIT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죠. 루카스 교수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언론에서 계속 좋은 소식들이 나오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앨런, 정말 그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한 달 후 진우 박사에게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로봇을 착용한 한 젊은이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10km를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죠. 이제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달리고 뛰고 심지어 춤도 출 수 있어요. 진우 박사가 화상통화에서 신나게 말했어요. 다음 목표는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의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기술이 단순히 기계적 성능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MIT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도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연말이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이스트 웨어러블 로봇이 올해의 혁신 기술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국제로봇학회에서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었죠.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진우 박사가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술을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의 수상 소감이 전 세계로 방송되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무엇보다 기술 너머에 있는 철학과 정신이 세계를 감동시킨 거였어요. 저도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밝자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재활센터에서 카이스트 로봇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어서 프랑스 파리의 장애인 올림픽 훈련센터에서도 도입을 결정했죠. 한국 기술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동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한 왕자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카이스트 로봇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는 공개 석상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제게 희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MIT에서도 마침내 공식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앨런, 카이스트와의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당신이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겠나요? 드디어 MIT가 한국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즉시 진우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MIT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박사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영광이죠. 함께 더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MIT 측에서는 기술 이전을 받고 싶어 했지만 카이스트 측에서는 진정한 공동 연구를 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다은 연구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양쪽이 합의한 건 상호 연구진 교환 프로그램이었어요. MIT 연구진이 카이스트에서 사용자 중심 설계를 배우고 카이스트 연구진은 MIT에서 기초과학을 더 깊이 연구하는 거였죠.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시작된 거였어요. 루카스 교수도 마침내 변화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앨런,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한국 기술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를 카이스트에 소개해 주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보기 좋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시아 각국에서 온 소식들이었어요. 태국의 한 농부가 작업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카이스트 로봇 덕분에 다시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죠. 필리핀의 한 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재활센터에서 카이스트 로봇을 도입했는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걸어보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연구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MIT의 AI 기술과 카이스트의 사용자 중심 설계가 결합되자 더욱 똑똑하고 편리한 로봇이 개발되었죠. 사용자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서 자동으로 보조하는 기능까지 생겼어요. 이제는 생각만 해도 로봇이 반응해요. 새로운 버전을 테스트한 환자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뇌파를 감지해서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까지 추가된 거였죠.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 만나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국제학회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매년 열리는 세계 로봇 학술 대회에서 카이스트 세션이 별도로 만들어질 정도였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배우려고 몰려들었어요.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다은 연구원이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기술로 누군가를 일으키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정말로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힘이었죠. 1년이 흐른 지금 저는 보스턴의 제 연구실에서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진우 박사와 함께 찍은 모습이 있어요. 그가 로봇을 착용하고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순간을 담은 사진이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이스트에서 온 소식을 들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지뢰 사고로 다리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도울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한 거였죠. 기술의 민주화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루카스 교수는 지난달 카이스트에서 한 달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앨런,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기술만 봤는데 그들은 사람을 보고 있었네요. 그의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그도 사용자 중심 설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영상을 봤어요. 카이스트 로봇을 착용한 한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포기했던 결혼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된 거였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걸어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여자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MIT와 카이스트의 공동 연구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달리기, 점프, 심지어 댄스까지 가능한 로봇이 개발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카이스트 로봇을 착용한 댄서가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진우 박사가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기술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의 겸손한 마음이 저를 또 한 번 감동시켰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이 공개되는 날이거든요.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해요. 길 안내, 장애물 회피, 심지어 계단 인식까지 가능한 스마트 로봇이 탄생한 거죠. 화상으로 공개 행사를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우 박사가 말했어요. 기술은 누군가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혁신이 태어나죠. 우리는 앞으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을 만들겠습니다. 행사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연구자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제는 세계 표준이 되었다는 증거였죠. BBC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한국이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된 비결이 뭔가요? 다은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기술보다 철학이 먼저였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녀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기술은 숫자나 성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연구자들이 보여준 건 바로 그거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었죠. 내일은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저도 기술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거든요. 진우 박사가 장애 청소년들에게 로봇을 시연해주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었죠.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전한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연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MIT의 실험실에서 숫자와 데이터를 줬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술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진우 박사의 웃음, 루카스의 변화, 그리고 다시 걸음을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순간이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해답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증명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감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영상 제작에 힘을 주세요.